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총선 끝난 다음에 정보를 취합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몇 개를 묶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결론을 좀 내고 가자면 시장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게 애매해요. 시장이 좋을 때는 뭔가 악재가 터져도 약간 둔감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가 터지면은 딱 도드라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좋느냐?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한 지난 2년 동안의 시장을 가지고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해보면은 지금 시장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2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 20년 평균적인 시장을 가지고 비교하자면은 지금 시장은 침체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절대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일단 최근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이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중에서 괜찮은 걸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그 연못에 돌을 던지면 딱 들어간 다음에 물이 퍼지잖아요. 이런 짜잘한 돌들이 여기저기 지역에 몇 개 퍼진 다음에 주요 입지겠죠. 거기 인근까지 약간씩 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되게 산발적이고 개별적이고 그리고 이것도 다른 게 매도인이 체력이 약한 곳은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시세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정말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어떤 단지, 어떤 아파트, 이렇게 대단지, 이렇게 어떤 분야들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각자 도생이란 느낌이 나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전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월세도 제가 파악했을 때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매매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됐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냐면은 작년 시장 때문에 그래요. 작년 시장이 23년 1월부터 8, 9월까지 좋아지다가 9월 달에 꺾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다시 금매가 쌓인 다음에 요번에 상승하면서 쌓였던 금매가 소화되면서 하락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뭔가 거래량이 늘어나도 체력이 되게 약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악재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제 앞으로 규제 완화가 안 된다. 그냥 이대로 간다. 지난 정부와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위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차적으로 제가 걱정했던 거는 매도인들이에요. 매도인도 하나 갖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 말고요. 주택이 여러 개인데 이 다주택자 분들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때려 맞죠? 이자 때려 맞죠? 세입자분이랑 싸우죠. 잘못하면 이제 이거 사기죄로 이제 고소당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팔고 싶은데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면 다행인데 이게 아예 안 팔리는 시장이었어요. 말 그대로 거래가 불가능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일부 계층은 다주택자, 특히 여기서 경제력이 약한 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경매로도 많이 넘어가셨고 급전세로 버틴 분도 계시고 어떻게 뭐 대출로 버티신 분도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던진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건 시장의 악재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시장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던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버틸 분들은 버텼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선을 정해서 지금 시장에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내가 희망하는 바가 무너지면은 던지고 싶은 분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총선 결과를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총선이 딱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규제 완화는 틀렸다. 뭐 취득세를 완화한다던가 아니면 보유세를 완화한다던가 이런 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실망해서 매물을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는데 일단 그 현상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역시나 일단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지금 당장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내게 팔린다 이런 게 아니야. 팔려봤자 금매가 팔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원래 이게 맞는데 시장이 이 판을 벗어났어요. 뭐냐면은 안 팔리는 거예요. 전세가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시장에서 그나마 내가 뭔가 희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느끼시겠어요? 이분들한테는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억 5천이란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 실거래가를 찍은 거죠. 그런데 이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이 1억 5천의 아파트를 못 팔아요. 이 다음에 팔려면은 1억 3천, 애도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안 샀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엑시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는 1억 5천이면은 산다는 분이 있는 시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결과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급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일부 단지는 아니에요. 실거주하려고 실수요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취득세가 강하니까. 그러면 몇몇 분들은 아파트를 왜 사냐면은 너무 싸니까 하나 사놓겠다. 내가 명의가 있으니까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 사놓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이분들은 뭘 기대하는 거냐면 규제가 겹겹이 쌓여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후려쳐가지고 정말 싸게 사놓고 규제가 풀려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넘겨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규제가 이렇게 안 풀리면은 내가 이거를 팔라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나중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들어오겠구나. 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생각한 거는 매도인들이 위축돼서 던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매수 대기자나 매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매수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갈 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총선의 결과가 이 여파 때문에 이게 제가 걱정한 분야,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위축이 약간씩 되면서 제가 생각한 만큼은 아닌데 약간 시장의 거래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일부 지역에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월달은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거든요. 3,500, 3,600, 3,700 이렇게 나올 것 같고 4월달은 저는 3월달보다 더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요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근데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총선의 결과물인지는 제가 나중에 지역별로 약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떤 매도인들이 어떤 매수 희망자에게 물건을 파는가.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활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3,500건, 3,600건 평균 거래량 절반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겨우 이거 가지고 상승하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정말 옛날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일부 시장은 딱 그쪽 가면은 매도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거래량이 늘어날 때 던지고 나가면서 가격이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도강 가시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보이시는데 그게 말이 하락이지 그대로 쭉 가면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또 전세가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 여러분 지금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일단 저란 사람이 봤을 때는 총선 결과 때문에 뭔가 시장이 좀 더 답답해졌어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대로 내수를 안 살리고 규제를 안 풀면요. 결론은 하나예요. 신규 공급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건설을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랑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을 늘릴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악재들도 있어요. 다른 악재는 이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망해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집을 가진 사람이 망해서 급매로 던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총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고 다닌 거고 아직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나서 기다려 봐야 됩니다. 매수인들이 좀 더 관망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안 팔리니까 매도인들이 조급한 마음에 급매를 더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지금.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시장의 가격 하락을 이끌 가능성은 남아있는 건데 지금 총선 끝나고 며칠 지났을 때 그게 감지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냥 갈 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망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겹쳐서 보세요. 그러면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거,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거, 또는 집주인이 망할 수 있는 거, 이거 각자의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집주인이 망하는 여부는 이미 망할 사람이 많이 망했어요. 누구도 미래는 못 맞추겠지만 망한 집주인들은 이미 많이 나왔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낮아진 거예요. 일단은 정리될 사람들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신규 공급이 부족한 거랑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건 이제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 한참 됐고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나오잖아요. 정비 사업도 멈추고 있고 분양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분양가 이 규제받았던 데는 로또 청약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하나에다 넣고 있고 딱 보시면은 앞으로의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은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적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망하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2025년, 2026년, 2027년, 26년도에 지방선거고 27년도에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겠지만 이제는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애를 써도 법이 통과가 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대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렵죠. 26년도가 서울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수도권 다 따져도 부족한데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6년도에 아파트를 공급을 끝낸다? 이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면 신규 공급 부족 그리고 전월세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론상 이걸 지금 설명을 못 하세요. 그냥 쉬워요. 제가 이거 전월세 반등, 월세 시장이랑 전세 시장을 미리미리 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론이 쉬워요. 누군가는 전월세를 공급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원하게 되는 건데 이 수급만 따지면 끝나는 문제예요. 가수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여태까지 이제 사람들이 얘기 안 했던 거 세금이 안 거칠 것이고 내수 경기가 망가지겠죠. 요거를 두루두루 봐서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뭔가 영향이 나왔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그렇게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뭔가 뚜렷한 게 나오면은 또 총선 이슈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